본인은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범죄가 워낙 흔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특히 많은 지하철이나 많은 버스 등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고 실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가방을 앞으로 맨다던가 손을 주머니에 넣든 핸드폰을 만지고 있든 최대한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성추행 관련해서는 세간에 좀 많이 알려졌던 게 소위 부산의 곰탕집 사건이라고, 남성은 절대로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여성은 확실히 의도적인 성추행이었다라고 해서 아주 세간의 화제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강제 추행 행위, 좀 음란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엄벌에 처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강제 추행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또 억울하게 범죄 피해자로 몰리지 않는 그런 대처 방안, 또는 성범죄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하차를 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자 이 B씨는 바로 이제 자기 왼쪽 뒤에 서 있던 A씨라는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이 A 남성은 이어폰을 끼고 그냥 가고 있어 듣지 못하고 그대로 쭉 간 거죠. B씨가 이제 뒤따라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면서 잡게 됩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A씨와 B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B씨는 이 조사를 받으면서 누군가 자기 엉덩이를 만졌는데 옆을 살펴보니까 A씨가 가장 가까웠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 자체가 A씨 뿐이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다른 승객들이 다 내리고 마지막쯤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승객들끼리 그렇게 밀착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A씨가 범인이 맞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A씨가 이제 자신이 주장을 하게 되기를, 겨울이라서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릴까봐 안경을 상의 왼쪽 호주머니 넣고 탄다, 그리고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이 호주머니에 있는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가슴에 붙이고 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질 수가 없다, 자기의 자세에서는. CCTV를 확인을 했더니 이 피해 여성인 B씨의 진술과는 달리 그 내릴 때 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하차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일단 B씨의 진술이 틀린 점이 확인이 하나가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이유에서인지 경찰은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해서 A씨를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경찰에서 송치견으로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도 거의 기소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판정에서 여성 B씨의 진술이 또 달라집니다. B씨는 제가 느끼기에 A씨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면서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서로 옷깃도 부딪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 하차 시에도 제 뒤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증언하고 또 달라진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라고 하면, 누군가 엉덩이를 쥐었다고 하더라도 B씨, 여성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서 만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에 있었던 A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B씨의 추측성 진술만 가지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검찰이 상고까지는 하지 않고 포기를 해서 결국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냥 멀쩡하게 지하철에서 이용을 하고 있던 A씨가 성범죄자로 몰려서 2년이나 소송을 받게 된 거니까 사실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 큰 일입니다. 피해자의 일괄된 진술이 있으면 증거 없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나요? 원래는 일반적인 범죄라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 성범죄의 특수성상 이게 증거가 물적 증거가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진술만 가지고 유죄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진술과 주변 상황, 그 다음에 그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또 반응,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경찰도 수사를 하고 검찰도 기소를 하고 법원도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만 있어도 일단 수사 가능하고 얼마든지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 정황도 어느 정도로 뒷받침이 돼야겠죠. 일부 남성들이 가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반드시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남자를 이렇게 신고하는 여성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 역시도 여자의 진술만 가지고 대단히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경찰, 검찰, 재판 단계를 거치면서 변호사의 조력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정황,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수사가 길어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걸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 남성분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그래도 분명히 이 현실 세계에서는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남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돕는 게 저희 변호사의 역할이지만, 제가 또 일반적인 남성분들, 뭐 주로 가해자로 몰리는 게 남성분들이니까 남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사귀지 않는 여성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뭐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위험한 일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특히 뭐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이성과 1대1로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짓도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곱게 돌려서 집에 보내십시오. 성범죄는 특히 보안 처분에 관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던데요. 신상 공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 신상 정보도 공개되는 사람들은 조금 범죄의 질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공개까지 되는 거고, 또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어떤 정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10년 뭐 이 정도 등록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한 번만 등록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이사 갈 때마다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짜증나는 일이죠. 물론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극악한 범죄자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서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성범죄라는 특수성상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따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억울하게 몰리시는 경우도, 이런 큰 피해를 보니까 억울하게 몰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해설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서 A씨는 정말로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을 겁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들이 잘 돕겠지만 본인이 정말 진실된 태도로 조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자신의 정확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죄를 얻으셨을 텐데, 사실 형사사건은 무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거의 범죄가 확실하다라는 사건만 기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과 싸우시려면 본인도 분명한 태도, 현명한 자세를 가져야겠지만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게 막 경찰 지나고 검찰 지나고 재판까지 가서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단계 첫 번째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얘기를 해서 조언을 듣고 조력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단 부끄럽습니다. 내가 피해자든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든. 왜냐면 변호사한테 자신의 그 은밀했던 경험을 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아주 사소한 진술 하나로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제3자에게, 타인에게 말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다 얘기하셔야 되고 솔직하게 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기억도 약간씩 변합니다. 기억이 최대한 멀쩡할 때, 쌩쌩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모든 걸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대응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 법무법인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가해자였든 피해자였든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은 저희 대표 번호인 1522-9959 ARS 누르셔서 1번으로 송무상담 서비스를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